안녕하세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D 모델을 작성했으면 그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 명령은 두 개의 강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형상을 단순하게 편집하는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3차원 객체 모서리를 편집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D 객체를 학습할 때 필렛과 챔퍼, 목깎이랑 못따기 배우셨죠? 그거랑 동일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차원 객체에 적용할 때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축 방향으로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번입니다. UCS 좌표계를 활용하여 객체를 자를 수 있다. 객체를 자르는 명령. 얘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3D에서는 얘를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2D에서 트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서리를 편집하는 명령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객체 회전과 자르는 명령 순으로 보고 연습 예제로 학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모서리 편집하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D에서는 목깎이랑 못따기 해서 필렛과 챔퍼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근데 3차원에서 모서리를 편집하는 명령은 앞에 모서리가 붙어서 모서리 못깎기, 모서리 못따기라고 하고요. 명령은 필렛 엣지, 챔퍼 엣지입니다. 먼저 모서리 못깎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서리 못깎기입니다. 3D 객체의 모서리를 필렛 또는 라운드로 편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D에서는 필렛을 모서리를 둥글게 편집을 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필렛과 라운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렛은 그냥 명령 이름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엄연히 생성되는 형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진 형상에 바깥쪽에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형상, 지금 이런 형상을 라운드라고 하고요. 필렛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만나고 있는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하면 내부로 이렇게 살이 덧대어져서 만들어지죠. 이것을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3D CAD 하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필렛 엣지고요.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필렛 엣지 전문을 입력을 하시거나 중간까지 입력을 하시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희 필렛에서도 반지름 옵션이 있었죠. 그거 말고도 루프, 체인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반지름값 입력을 하고 내가 편집할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미리 보기가 작성이 되고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하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필렛 엣지 명령 너무 길죠. 단축키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2차원에서 배웠던 필렛입니다. 다만 명령 실행 순서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필렛 F 입력하고 엔터 하죠. 그래서 2차원 객체를 편집할 때는 반지름 값을 먼저 바꿨는데 3차원 객체의 목깎이를 적용할 때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는 것도 좀 다르죠? 우리가 2차원에서는 우리가 모서리를 만들 곳에 2개의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었다면, 자, 3차원 객체에 이 필렛을 적용할 때는 내가 둥글게 깎을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 실행하고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별도의 옵션 없이 바로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반지름 값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제 추가 모서리를 선택해요. 내가 처음 선택한 이 모서리 말고 또 추가로 목깎이를 적용할 모서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모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엔터 또 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를 편집을 해줍니다. 단 필렛 엣지에서는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됐는데 이 필렛에서는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체인과 루프의 차이점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법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체인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순서까지는 동일합니다. 명령 실행하고요. 내가 필렛을 적용할 모서리 클릭을 하나 하고 반지름 값 입력.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 다음에 옵션, 체인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인할 모서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 이 모서리를 체인을 하고 싶다 하면 처음 선택한 객체도 이 모서리도 이 체인할 모서리 위가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 깎아지고 내가 선택한 체인에 따라서 또 깎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체인과 루프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체인은 지금 이 모서리랑 한 점에서 탄젠트, 접하고 있는 모서리가 있고요. 이 모서리 끝에 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이렇게 접하는 모서리의 경우 자동으로 연결돼서 인식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이게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인 입력한 다음에 한 번 더 모서리 선택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체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모서리에 별도로 필렛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 끝에 있는 형상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뾰족해지죠. 각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할 때는 체인 옵션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루프 옵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까지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명령 실행하고 3D 객체 모서리 선택하고 또 반지름 값 입력까지는 동일하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옵션은 루프가 되겠죠. 자, 체인과의 차이점은 체인은 접하는 경우에 이 접하는 모서리를 연결해서 생각을 했다면 루프는 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히 접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이 모서리를 포함하고 있는 면의 방향에 이렇게 해줍니다. 얘가 포함되는 경로, 얘 또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루프 입력하고 다시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전부 생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수락과 다음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 모서리를 선택했는데 여기 말고도 여기 면에도 이 모서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포함하고 있는 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맞다 하면 수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르다라고 하면 다음을 하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깎이를 적용할 모서리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루프는 지금 처음 선택한 거 말고도 반대쪽에도 루프에서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도 선택이 가능해요. 다만 내가 처음에 선택한 모서리가 여기인데 루프 모서리로 여기를 선택해버리면 여기 따로, 여기 루프된 모서리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모서리 처음 선택할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선상의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모서리 못따기 챔퍼 엣지인데요. 필렛 엣지랑 마찬가지로 3차원 객체의 모서리를 못따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는 챔퍼 엣지인데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없습니다.
쭉 입력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자동 완성된 명령어 실행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또는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루프랑 거리입니다. 그냥 2D에서의 챔퍼는 여기에 각도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각도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 실행하고 거리값 입력하고 모서리 선택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생성이 되죠. 만약에 이 거리값이 다르다 하면 방향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챔퍼 엣지도 우리가 2차원 객체 편집하는 챔퍼로도 편집이 가능해요. 얘도 필렛과 순서상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챔퍼 실행을 한 다음에 모서리 선택을 하죠. 모서리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루프에서 봤던 것처럼 면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모서리를 포함하고 있는 두 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음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 선택했을 때 이 면을 포함하고 있는 모서리에만 못따기가 가능해요. 필렛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 아니라 다른 곳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못따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을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 입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적용할 모서리 하나, 두 개 선택을 해주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과 달리 두 개 교차하는 선이 아니라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각이진 형태로 편집을 해줍니다. 자, 루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까지는 동일하죠. 그래서 명령 실행하고 모서리 선택하고 적용할 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리값 입력을 하고요. 옵션 루프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돼서 형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챔퍼 엣지랑 필렛 엣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필렛과 챔퍼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모서리 못따기 각인인 형태잖아요.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슬라이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지만 모르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D 객체를 회전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슬라이스, 자르기를 보도록 할게요. 3차원 객체를 회전하는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3D 로테이트랑요, 로테이트 3D가 있어요. 이 3D의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서 명령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두 개가 다른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D 회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로테이트는요, 3D 회전 장치를 이용해서 3차원 객체의 방향을 바꿔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3차원 객체를 X, Y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3D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면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내가 회전할 기준점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 객체의 중심에 3D 회전 장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T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X축을 클릭을 하면 X축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이 T가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원하는 각도 값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움직여서 적절한 각도로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단 이 3D 회전 장치는 UCS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WCS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UCS를 여기 X, 여기 Y, 그리고 여기 Z 이렇게 바꿔도 항상 이 방향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 이 회전 장치가 있더라도 옵션 중에 기준점이라고 있어요. 그 옵션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가 회전시킬 기준점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선택한 다음에 각도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회전시키실 수가 있겠죠. 충분히 미리 보기도 되니까요. 네, 값을 입력하면 미리 보기는 안 되지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게 미리 보기가 되니까 방향 잘 보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 3D예요. 얘는 아까 3D 로테이트랑 달리 내가 직접 회전할 회전축을 지정을 해서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3D 로테이트고요. 단축키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축의 진행 방향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명령, 그 3D 모델 생성하는 명령에서 회전을 배울 때 축의 진행 방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했죠? 오른 나사의 법칙을 조금 알아보았죠. 그래서 축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한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축의 방향 진행을 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향할 때 회전 방향 어디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대로 향하면 네, 시계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90도를 입력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하면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축 방향 지정하고 각도값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트 3D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네, 3D 로테이트는 항상 WCS 기준에서 X, Y, Z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로테이트 3D는 직접 회전축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좌표계가 다른 그냥 이런 사선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적절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직접 제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객체 회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객체를 자르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분할해서 편집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자, 우리가 이런 과일이 있다고 했을 때 과일을 그냥 통째로 드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칼로 이렇게 조각 내서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 이 사과를 아니면 배를 이렇게 과일을 조각 냈을 때 저희는 칼을 사용해서 조각 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덩어리 3D 객체가 있는데 얘를 칼날을 만들어서 잘라내서 조각 내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은 슬라이스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SL입니다. 옵션은 굉장히 많아요. 알아두시면 다 유용한 옵션입니다. 근데 옵션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본 슬라이스 방법. 네, 기본 슬라이스 방법은 내가 지정한 두 점을 연결하면 이 방향으로 해서 칼날을 생성을 해서 잘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UCS 좌표계예요. 슬라이스는 항상 X, Y 평면에서 제가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칼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X, Y 평면이 아닌 앞에서 이렇게 두 점을 지정해서 자른다 라고 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잘리지 않거나 아예 객체가 잘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 하실 때는 반드시 이 UCS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사용 방법은 XY 평면 상에서 한 점, 두 점 지정하면 그 점을 지나가는 곳에 칼날을 만들어서 잘라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중에 XY, YZ, ZX가 있습니다. 얘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평면을 뜻해요. 지금 UCS 기준으로 봤을 때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이렇게 세 개의 평면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평면을 이용해서 한번 이 객체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스 SR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먼저 자를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해요. 그러면 옵션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XY 평면에서 이 객체를 잘라볼 거예요. 그래서 XY를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칼날을 만들 위치 점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점을 이 모서리의 중간점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XY 평면이 어디예요? 이 바닥면, 이런 평면이죠. 이 평면 방향으로 이 위치에 지나가는 칼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상태로 만들어 주죠. 만약에 제가 YZ를 입력을 하고 이 점을 클릭했다고 하면 얘는 잘리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모서리인데 이렇게 칼날을 만들어 왔죠? 얘는 잘릴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YZ로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중간점이나 여기 선상의 어느 한 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주는 칼날이 만들어주고 분할이 될 겁니다. XZ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상의 어딘가에 한 점을 클릭해야지 이 방향으로 칼날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내가 UCS를 봤는데 UCS 딱히 변경하지 않고 UCS의 평면에 맞춰서 객체를 잘라야 된다 할 때 유용한 게 여기는 평면 옵션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점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명령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옵션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옵션 값 3을 입력을 하시면 이 3점 슬라이스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3점을 저희가 어디서 봤냐면요. 서클에서 봤죠. 서클에서 한 점, 두 점, 세 점을 클릭하면 이 점을 모두 통과하는 원을 그려줬죠. 그것처럼 이 슬라이스의 3점도 한 점, 두 점, 세 점을 지정하면 이 세 점을 모두 연결해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3점 슬라이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점 하고선 첫 번째 점은 여기 있는 끝점.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여기 있는 끝점. 세 번째 점은 여기 있는 끝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점, 여기도 연결하는 곳에 칼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객체를 위, 앞,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초록색 객체가 없는 상에서 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3차원 평면이라고 해서 예시를 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가 왜 3차원 평면이라고 했어요? 어느 면의 방향에서 바라봐도 면으로 보인다 했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절단면은 삼각형을 보일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면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상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점을 이용해서 자를 때 이런 3점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면형 객체인데요. 어떠한 3차원 형상이 있을 때 이런 2D 객체, 평면형 객체를 이용해서 얘를 자르는 방법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이 평면형 객체를 쓸 수 있는 거는 요것뿐입니다. 원, 타원, 그리고 호, 그리고 2D 폴리선, 2D 스플라인 이렇게 5종류인데요. 이 2D 폴리선은 굳이 사각형이 아니어도 PL 입력하면 폴리선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선도 가능해요. 다만 일반 라인으로는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 3차원 공간상에서 이 객체랑 이 평면형 객체가 X, Y, Z축 어느 한 방향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은 교차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원이 이 구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있죠. 이 중심을 교차하고 있죠. 꼭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허공에 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객체가 위치한 곳과 이 객체가 위치한 곳의 높이라던가 아니면 좌우라던가 아니면 앞뒤라던가 어딘가가 하나씩은 교차하고 있어야 된다. 즉 객체가 평면 객체 여기에다가 그렸는데 구는 교차하지 않는 저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칼날을 이렇게 만들든 얘랑 교차하지 않으니까 잘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전부 다 이렇게 교차할 필요 없고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야지만 자르기가 된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는요. UCS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옵션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옵션도 활용하면 좋지만 활용하지 않으셔도 그냥 UCS만 잘 맞추시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3점이랑 그냥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면 좋은 게 여기는 표면입니다. 이 표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닫혀있는 폴리선으로 돌출이나 이렇게 생성 명령을 적용을 하면 덩어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돌출했을 때 보셨듯이 얘네가 끊어져 있는 일반 선을 돌출을 하게 되면 면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죠. 이 면을 서피스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서피스의 약자에서 S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면은 두께가 없고요. 그냥 2차원 객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이 2차원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 선택하고 이런 원, 호, 타원, 2D 폴리선, 스플라인 이용하면 객체를 분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단 지금 이 원은 구 밖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잘리지 않겠죠?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예제를 통해서 오늘 학습한 명령들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봤을 때는요. 먼저 편집 전에 형상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3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못깎기를 하든 아니면 잘라주든 할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 전 형상을 먼저 편집 전 형상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 필렛이 없다 하면 수직, 수평에서 끝에가 각진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도면을 봤을 때 가장 형상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곳 어딘지 보고서 거길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면에 대해서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평면도에서도 삼각형을 보이고 정면도에서도 삼각형을 보이고
우측면도에서도 삼각형으로 보여요. 그럼 얘 뭐예요? 네, 3차원 평면이죠. 3차원 평면이라고 하면 지금 어딘가가 3점 슬라이스로 잘린 거겠죠. 그래서 이 위치, 전체 깊이가 40인데 20만큼 갔으니까 중간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슬라이스 중에서 3점을 이용하면 되겠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서 필름 명령으로 반지름 10만큼 하면 되겠다. 여기는 그냥 그려서 잘라주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오토캐드로 이동해서 이 예제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할 건데요. 저는 형상이 가장 두드러진 게 정면도이기 때문에 정면도를 작성해서 돌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필렛이랑 슬라이스 해볼게요. 여기 지금 파여진 형상들은 보고선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여기 두 군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정면도에 있으니까 저는 정면도로 바꿔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치수 한번 볼까요? 가로 전체 치수 70이고요. 전체 높이는 50이네요. 그리고 40만큼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뷰 조정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바꿔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이용해서 쭉쭉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평선부터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수평선 40이었고요. 아까 전체 높이가 50이었죠. 다시 정면도로 와서 라인 40, 50, 70, 30 그리고 여기는 30, 그리고 C 입력해서 이런 형상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조인이든 레지언이든 이용해서 결합을 해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등각으로 화면을 조정을 해서 돌출, EXT, 단면 선택, 깊이 방향은 어디든 상관없죠? 40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편집을 해야 될 거. 이 모서리 지금 반지름 10만큼 못 꺾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잘려 있어요. 잘린 건 양쪽으로 되어 있죠. 먼저 여기 있는 못 꺾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못 꺾기 명령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필렛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 그러면 바로 반지름값 입력하라 되어 있죠? 여기서 C 입력을 할 거고요. 모서리를 다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만 하셔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3점 슬라이스로 잘라볼게요. 그냥 슬라이스 명령 SL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객체 선택 엔터. 옵션 중에서 3점을 해야 되니까 3을 반드시 입력하고 엔터. 또는 기본값이 3점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한 번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 그리고 여기 있는 끝점, 그리고 여기 있는 중간점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 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여기 중간점 클릭. 그런 다음에 양쪽 면 중에서 어느 면을 하나 지우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저는 양쪽 다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잘렸죠.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얘가 하나의 덩어리였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로 잘라볼게요.
그래서 S에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이 덩어리, 지금 부분 덩어리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끝점에서부터 지금 XY 평면 어디예요? 정면도죠. 정면도니까 정면도 방향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끝점 이용해서 GQ 모드 킨 상태에서 한 점 클릭, 그리고 엔터 하면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슬라이스, 객체 선택, 그리고 3 입력하셔도 되고 기본가 3점이니까 그냥 엔터 바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끝점, 끝점, 끝점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 XY 평면 아직도 정면도죠. 정면도 방향에서 평행인 방향으로 슬라이스 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스, 여기 있는 끝점에서부터 아래로. 이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칼날은 무한대의 길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지울 부분 선택하고 델리트. 나머지 여기 잘린 부분 다시 합쳐줘야 되겠죠? 유니온. 합집합 이용해서 결합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형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가 있고요. 화면을 돌려서 봤을 때 위에서도 삼각형, 앞에서도 삼각형, 옆에서도 삼각형인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원, 요만큼이 원으로 파져 있는데요. 지금 15만큼 깊이를 가졌고요. 반지름 20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 차집합으로 빼신다고 이렇게 굳이 4분의 1의 홀을 그려서 레지온이나 또는 조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 부분은 자, 제가 등각 투영으로 봤을 때 지금 UCS 방향이 아래쪽 평면이니까 UCS 바꿔줄게요. UCS 여기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해서 지금 X, Y 방향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열과 평면이죠. 그래서 서클 이용해서 반지름이 20의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A에서 B만큼 뺄 거잖아요. 여기 부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리할 필요 없죠. 게다가 3차원 객체 면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15, 서브트랙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Z 우리 눌러 당기기 프레스 풀도 한번 배웠습니다. 프레스 풀 이용해서 여기 내부의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15만큼 이동을 해주면 이 객체 이제 필요 없죠. 지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UCS는 다시 표준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UCS 방향 맞춰서 이렇게 객체 그린 다음에 프레스 풀이나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차집합 해서 형상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VS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된다. 자, 여기서 여기 상단에 있는 형상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면을 보고서 명령 정리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형상이 이런 판때기 위에 붙어 있는데 여기 면과 여기 면은 지금 평행하고 있고요. 이 호의 중심점,
에서 중심선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형상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만들고 이거 회전시킬까 아니면 이 상태로 돌출해서 이렇게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은요. 가장 특징이 뚫어지는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군데를 고를 거예요. 첫 번째는 정면도고요. 두 번째는 우측면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방향으로 먼저 작업을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측면도 방향에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얘가 제가 더 그리기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용자마다 달라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명령을 사용해 가면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높이는 10이고요. 여기 가로 높이는 45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의 길이죠. 전체 길이가 지금 정렬 치수로 기입되어 있는데 15랑 25 더해서 40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가 25네요.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몇일까요? 네, 지금 호에 가장 먼 이 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은 15가 되겠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측면도로 이동해서 이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면도에 우측면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릴 거예요. 밑에 있는 사각형 따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경사진 부분을 따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렉탱글 이용을 할 거고요. 가로폭 45였죠. 45,10 입력을 해서 밑에 있는 판 그려줄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려줄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서 로테이트로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렉탱글 이용을 할 거고요. 임의의 한 점에서 이 깊이 25였고요. 전체 높이 40이었죠. 그래서 무브 이용해서 여기 끝점끼리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얘를 회전시키겠죠. 근데 일단 회전은 우리 3D 회전도 배웠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돌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등각 투영으로 바라볼 거고요. 자, 얘가 좌우로 30이었죠. 그래서 EXT 이용해서 단면 선택. 한쪽 방향은 그럼 15가 되겠죠. 반대쪽은 프레스 프레임 이용해서 이 면을 앞쪽으로 또 15만큼 와주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가로 전체가 65네요. 그러면 돌출 이용해서 그냥 쭉 65 한 다음에 얘 무브로 65에 슬래시 2만큼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직교 모드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직교 모드 킨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는 아직 유니온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회전하기 전에 여기 지금 구멍도 뚫려 있고요. 여기 모서리도 둥글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 둥근 거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측면도로 이동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맞고 정면도로 이동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둥글게 만들겠다고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직선 2개가 있고요. 여기 호가 있는데 이 2개가 지금 중심선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호고 크기에서 동일해요. 그러면 얘는 접하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얘는 반지름이 지금 15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있는 이 객체, 여기 양쪽의 모서리에 필렛으로 15만큼 적용을 하면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필렛 입력하고 모서리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 값은 15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모서리도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해줄게요. 그러면 15만큼 가서 네, 여기에 접하면서 반지름 15를 가진 이런 원형 형체로 편집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UCS 바꿔볼게요. 이번엔 페이스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옆면, 여기 있는 옆면을 UCS로 승인해줄게요. X, Y 방향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서클 이용해서 이 호의 중심에다가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이 원의 지름은 10이죠. 10이니까 반지름은 5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프리스플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돌출 이용하셔도 되겠죠. 다만 돌출로 만드신 경우에는 차집합 명령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UCS는 다시 표준으로 돌려줄게요. 우리 비주얼 스타일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면도로 볼게요. 자, 우측 면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윗부분 여기에서 여기 7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얘 지금 XY 평면이니까 굳이 3차원 로테이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로테이트 이용해서 회전하시면 돼요. 하지만 3차원 배웠으니까 한번 3차원 써보죠. 자, 3D 입력하고 로테이트 객체 선택 엔터. 자, 기준점 지정하라 되어 있죠. 기준점은 우리가 이 모서리가 만나는 게 유지가 돼야 돼서 여기 있는 중간점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점. 이거 어느 방향? 네, 요 방향. 이거 얼마만큼? 15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측 면도를 보면요. 지금은 다행히 여기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유니온에서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튀어나왔다 하면 슬라이스로 한번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합집합, 유니온. 그래서 두 객체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끝부분에 필렛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필렛 값은 반지름 10이니까요. 필렛, 모서리 선택. 10, 반대쪽 모서리 선택.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기울어서 그린 다음에 필렛 적용하시고요. UCS 바꿔서 이 구멍 뚫어주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내가 적용할 명령이 뭔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정리해서 하시면 단계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 일부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스, UCS 바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3점 슬라이스의 방향 잘 보시고 잘라야 된다. 이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객체 편집하는 방법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